상승 M 파동이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그 포인트, 이 고점 돌파, 고치갱신. 그죠? 요 자리가 혼조세의 이탈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목균형표 그 마지막 편의 3부입니다.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관건이다. 그 일목균형표의 마지막 편이 이제 제가 지금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 봐서 제가 1, 2, 3부 이렇게 끊어서 올리는 겁니다. 끊어서 찍고 끊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부의 제목이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관건인데, 이거는 1편 이문자재 그리고 2편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니, 플러스해서 보니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관건이네 라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됐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2부의 내용을 같이 보니까 3부의 내용이 나오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 보죠.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관건이다. 자, 이거를 종합해보면 일목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자, 그런데 균형을 향해 나아갈 때는 뭐다? 혼조세라 그랬죠, 제가.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균형이 이렇게 있고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시세가 여기 있는데 균형을 향해 나아가, 시세가 여기 있는데 균형을 향해 나아가. 연결해보면 이렇게 가죠. 뭐다? 혼조세다. 횡보를 한다. 자, 그리고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갈 때는 혼조세고, 이거를 정상 상태라고 했는데, 이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시세가 이렇게 균형을 향해 나아가면 혼조세인데,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자, 시세가 여기 있는데 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럼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이상현상이 발생할 때 바로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이 추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뭐를 해라?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이문자재를 해라. 결을 쳐라, 이 말입니다. 결을 쳐라. 방향대로 때려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와도 같은 이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벽동 같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갈 때, 즉 혼조세일 때, 이때 여기는 응축 구간이고, 그리고 혼조세 국면이니까 이때는 뭐 한다? 쉰다. 쉬고 있다가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그때 그 방향대로 투자할 거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혼조세 이탈은 간단하죠. 균형이 이렇게 있는데 시세가 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을 거잖아요. 혼조세니까. 근데 이탈하는 건 뭐다? 자, 여기서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에요. 근데 이런 파동이 있다고 칩시다. 횡보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자주 보잖아요. 이때 이 혼조세의 이탈은 바로 이렇게 돌파,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이탈, 그죠? 이게 혼조세의 이탈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고치 갱신이다. 여기는 뭐다? 저치 갱신이다. 즉 이거는 뭐다? 요게 만약에, 자 다시 제가 그려봅시다. 균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 자 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고치갱신이 일어나죠.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이 M 파동, 그죠? 이거 이 N자잖아요, N자. 상승 M 파동이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그 포인트, 이 고점 돌파, 고치갱신.
그죠? 요 자리가 혼조세의 이탈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게 다시 이탈이 돼가지고 거짓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여기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이문자재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는 이문자재를 배우고 2부에서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고 배웠는데, 결국엔 알고 보니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거는 혼조세다. 그리고 혼조세를 이탈할 때 뭐가 생긴다? 추세가 생긴다. 그 추세의 입구에서 우리가 때리는 게, 이게 그 매수의 어떤 최고의 포인트고, 매수의 그 어떤 급소고, 요 자리가. 이 고치갱신이 일어나는, 그래서 상승 M파동이 성립하는, 응축이었으니까 다시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폭발을 지금 위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위로 때리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문자재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로 꺾여서 내려가면 이건 뭡니까? 이건 위쪽 폭발이 아니었죠.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서 말하는 헤드페이크죠. 그래서 그렇게 헤드페이크가 날 때는 또 손절을 하는 것 또한 이문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흐름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철학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것으로 일목균형표, 이 표에 대한 강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목 강의를 해오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첫 번째 이 마지막 편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일목의 이제 이 진수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일목의 철학은 그야말로 뭐다? 추세 추종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이제 한눈에 균형을 본다 그랬잖아요. 균형을 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의 그 접점, 그게 바로 힘의 균형인데, 그 힘의 균형을 본다는 말은 결국 이제 추세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일목균형표는 철저하게 추세를 추종하는 지표입니다. 철학 자체가 그래요. 이문자재잖아요. 이문자재. 뭡니까? 결대로 치라는 거잖아요. 흐름에 맡겨라. 흐름에 맡기는 뭐에 맡겨라? 추세에 맡기라는 거죠. 철저하게 추세가 상승이면 상방으로 때리는 거고, 하락이면 하방으로 때리는 거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 추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만약에 이게 강하다면,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강하다면,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생기겠죠.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강하니까. 만약에 위에서 찍어 내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그러면은 하락으로 가는 이 하락 추세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 만약에 상승 추세가 생겼다. 그럼 이 추세의 이 시작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끝에서 매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차익을 먹을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제일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혼조세가 있고, 이 혼조세를 끝내면 상승을 하고, 또 상승을 끝내면 또 혼조세나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플랫형으로 이렇게 응축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응축 구간을 또 예를 들어서 이 혼조세를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위로 돌파하면 위로 때리고, 밑으로 돌파하면 밑으로 때리고, 요거를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문자재인 거고. 근데 때리긴 때리는데 혼조세가 이렇게 있으면 혼조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시작점일 거 아닙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혼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되는 이 순간이 매수의 급소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추세, 새로운 상승 추세.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이문자재다. 여하튼간에 이게 돌파돼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다. 그러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점이 이 파동인 거. 이 파동이 이제 이 고치갱신하는 이 포인트인 거고. 그죠? 여기가 급소다. 우리는 여기서 사서 상승을 누리고
꺾기는 여기서 팔고 싶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목의 진수가 뭐다? 일목에는 혼조세도 인정을 하고 추세도 인정을 하니까 혼조세 끝에 응축 끝에 새로운 파동의 시작 여기. 결국에는 일목 원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이문자재와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철학, 이 철학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니 결국에는 혼조세를 이탈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일목의 진수다. 여러분들께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목균형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일목균형표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뭐 신박하고 막 그런 지표로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일목에 녹아있는 이 철학, 이 철학이 좋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좋아하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주는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있지, 저한테 뭐 일목균형표의 강의를 듣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유튜브를 보셔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영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윤둥이 일목균형표를 봤는데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 내가 그걸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았어.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분석해보니 지금 이 포인트야, 저 포인트야, 그 포인트야,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잡아내시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 길고 지루하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철학, 이 일목의 철학을 느꼈다면, 그러면 이 철학만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이 철학을 알기 전, 그 이전에 했던 투자들보다 앞으로 할 투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 투자를 하시리라.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목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목균형표를 어떤 다른 어떤 정말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지표로 쓴다기보다는 어떤 일목에 담긴 이 철학, 이제 어떤 균형의 철학, 반값의 철학, 힘의 균형의 철학, 이문자재의 철학, 그런 철학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진행될 여러분들이 투자에 납득하는, 그리고 종국에는 입가에 미소가 걸쳐지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좀 쓸데없는 잔소리가 좀 있었어요. 자, 그동안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그리고 일목은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 일목균형표는 오늘로 끝이 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론, 그 다음에 가격폭 관측론, 계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격론이라고도 해요. 가격론. 그 다음에 파동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목균형표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께 일단 파동론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론을 할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이제 파동이론을 지금 일목균형표로 하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청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엘리어트를 다룰지, 아니면은 보조지표를 좀 간단하게 제가 요새 방송 찍는 게 좀 귀찮아져가지고, 보조지표를 몇 개를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동이론을 들어갈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튼 간에, 일목균형표, 이 표를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는 시간론, 가격론, 파동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안녕.